안녕하세요. 참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중단하는 등 종전을 압박하자 불안감에 휩싸인 유럽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러시아 행보를 계기로 유럽이 스스로 국방력 강화에 나서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럽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게 우리 방산업계에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한 유럽 국가에서 한국산 무기를 소환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를 보장할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놓으면서 스스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동안 유럽이 미국의 방위비를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에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우리 방위 산업의 특수는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당장의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미국이 멱살 잡고 나선 결과인 만큼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위협이 전쟁 때와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기면서 사실상 야생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주도하면서 안보 책임을 유럽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유럽에서는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어 방산 무기 구매 여력이 넉넉한 상황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GDP의 2% 수준인 군비 지출을 최소 3%, 장기적으로 5%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정세를 고려하면 유럽의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한데 트럼프발 종전 이슈까지 갑자기 겹치면서 예상보다 더 빨리 무기를 조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원하는 빠른 납기에 가성비 있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데요. 특히나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은 좁은 선택지 안에서 가성비 있는 무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어 안보 위협에 더 노출된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명목상일 뿐이지 유럽의 안보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또 지나친 감은 있지만 언제 다시 러시아가 쳐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이 또다시 한국산 무기를 찾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당장의 규모의 경제를 갖춰 가격과 성능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찾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방산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종전되더라도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해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매력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 기회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당장의 우크라이나는 노후된 소련제 무기체계 교체가 필요한데 상황이 급해진 만큼 성능이 입증된 한국산 방산을 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 방산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들썩거리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안보 강화가 시급한 유럽에서 주문이 쏟아질 무기체계가 무엇일지 미리 짐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병의 활약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K9 자주포에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스텔스 전투기 등 각종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했었지만 전쟁의 판세를 바꾼 건 결국 포병이었는데요. 미국 외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양측 사상자의 80%가 최첨단 무기가 아닌 155mm 포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2개 포병여단은 집중 사격을 통해 러시아군의 키이우 점령을 무산시키는 대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첨단 무기가 날아다니는 현대 전장에서도 포병이 도태되지 않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 상대적으로 이만큼 가성비가 좋은 고효율 무기체계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자주포를 포함한 야포는 수백 년 전 개발돼 기본 운용 개념이 크게 변하지 않은 오래된 무기로 기상이나 지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융통성과 운용성도 뛰어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K9 자주포는 한국 방산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으로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에 판매됐습니다. 경쟁사인 독일, 라인메탈의 자주포보다 가격이 4배 저렴하면서도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과 빠른 납기에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 육군이 운용하는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킬로로 축구장 3-4개 넓이를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지만 발당 가격이 82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에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mm 포탄은 종류에 따라 수십만에서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K9 자주포로 북한군 개머리 진지에 대응 사격에 나서자 K9의 위력에 겁먹은 일화가 유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의 주력 전차인 K2도 유럽에서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2는 전 세계 최신 3.5세대 전차 중 최강의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독일 레오파르트 27, 미국 M1A2 에이브럼스 등 방산 강국의 유명 전차에 비교해도 성능은 밀리지 않고 K9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납기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K2 성능 역시 수차례 입증됐는데 현재 K2에 적용된 120mm 활강포는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런 K2는 지난 2008년 튀르키예에 기술을 수출한 뒤 2022년 폴란드와 1000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으며 첫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K2를 대량 주문한 폴란드에서 호평을 받자 소문을 들은 주변 국가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루마니아와 K2 공급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말고도 또 다른 유럽 국가에서 K2를 다급히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다름 아닌 슬로바키아로 폴란드산 K2를 도입해 군 현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신 뉴스나우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폴란드형 K2PL 전차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는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신형 전차 104대 도입 계획을 밝힌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전차 조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북쪽으로 폴란드,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접하고 있어 안보 강화에 힘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미 K2를 도입한 폴란드, 계약이 임박한 루마니아를 따라 동유럽에서 인기가 높아진 K2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K2PL은 폴란드 지원과 현지 요구에 맞춰 개량한 버전으로 3년 전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도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퀴축을 6축에서 7축으로 늘린 것으로 포탑 상부 기관총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 정밀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K2를 필두로 방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K2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왠지 유럽에서 K2 운용국들이 주축이 돼 힘을 모으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한국 방산은 끊이지 않는 수주 릴레이에 최근 4년 사이 무려 4배 성장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는데요. 국내 방산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확실한 가운데 올해도 호실적을 기대해도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자도생해야 하는 곳이 한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